올해는 그런 거는 참 뭐 전쟁 나고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아. 지금 올해 마지막 주 아니야 우리? 그렇지. 근데 요즘에 떨어지는 거 진짜 좀 힘들더라, 나는. 그렇지. 진짜 테슬라가 다행히.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뭐 요즘에. 네,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쭉쭉 떨어져 왔으니까 그러려 하는데 괜히 막 사람들이 막 산타랠리 얘기하면서 원래 연말에 조금 올랐잖아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. 어, 괜히 기대하게 만드는. 근데 뭐 그 기대랑 전혀 반대로 가니까. 그렇지. 올해 마지막인데 올해는 주식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? 주식 다 망한 거 아니었어? 테슬라 엄청 떨어지네 요즘에. 다 떨어지고 있더라 다. 아 맞아. 애플도 뭐 아유 막 그런 거지 뭐. 안 그래도 저기 뭐야 꽃모 오면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손실 보는 분들 있으면은 절세 방법 이런 거 시험하면은 좋을 것 같아. 연말이니까 텍스 로스 하베스팅이라고 그래가지고. 그거 좋네 그런 정보. 근데 별거 아니고 한국은 아마 좀 다를 거야. 나중에 개놀 오면은 개놀한테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보고. 근데 미국은 일단 3,000불을 아낄 수 있어. 3,000불까지. 자기 소득세가 있잖아. 인컴 텍스가 있는데 거기서 내야 되는 게 있다. 그러면은 거기서 3,000불까지는 이 주식 손실을 본 거를 확정을 시켜가지고 세금을 안 내도 돼. 3,000불까지. 아,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상 손실을 확정하는 거니까 돈을 꿇는 거지. 돈을 손실을 보는 건데 세금으로 나갈 돈이었으면 그 세금을 안 내는 식으로 돌릴 수 있다 이거지. 그러니까 마음이 좀 덜 아픈 거? 연말에 혹시나 그동안 자기가 확신이 없었던 종목 있잖아. 그러니까 원래 확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 장을 계기로 난 이거는 도저히 못 믿겠다.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그때 팔아도 된다는 얘기 했었잖아. 근데 그 팔아도 될 때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. 근데 그 손실을 봐도 된다는 그 얘기랑 엮어가지고 텍스 로스 하베스팅 그 전략을 쓰면은 좋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줌 같은 거를 들고 있었는데 5,000불어치를 샀는데 그거는 지금 80% 떨어졌다. 그러면은 뭐 3,000불 이상 손실이 났을 거 아니야. 그래도 어쨌든 뭐 지금 한 2,000불 정도 남아 있다. 그러면 그 2,000불을 갖다가 다른 종목에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애플도 또 더 많이 떨어졌다는 말이 있으니까 애플 같이 그런 자기가 믿음이 가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더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줌 같은 거를 팔 수 있는 거지. 대신에 이 판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자기가 만약에 소득세가 제가 낼 게 있는데 그 소득세가 뭐 3,000불 이상이면은 거기서 3,000불 뺄 수 있는 거지.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함에 있어서 와시 세일 룰이라는 게 있거든. 와시 세일 룰. 그거를 조심해야 돼. 이 세금 공제가 안 되는 예외 조항이 있어. 그게 와시 세일 룰이야. 보통 연말에 뭐 이런 거를 노리고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원래 5,000불이었는데 똑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 손실 확정한 다음에 세금을 또 3,000불 벌고 대신에 2,000불짜리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약간 좀 제도를 꼼수를. 악용하는 거니까 그 꼼수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기 위해서 그 예외 조항인데 그 와시 세일 룰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. 그 손실 확정을 전략을 쓸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매도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같은 주식을 다시 사면 안 돼. 근데 이제 다른 이미 계좌여도. 다른 계좌여도 같은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여도 그리고 이 매도 30일 이전에도 같은 주식을 샀으면 안 돼. 그러니까 매도일 30일 이전에도요.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30일 내에 같은 주식을 샀으면 저게 안 나.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. 에이씨, 나 글렀네. 아, 그래? 아, 계속 계속 사고, 샀으니까. 계속 사고 있어서.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사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만약에 안 사고 있었다. 만약에 자기가 안 사고 있었는데 왜냐면 확신이 없었으니까 이건 도저히 다시 못 사겠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려가지고 더 이상 사는 거는 돈 생경산을 안 했고 그냥 물리고 계속 오르기만을 기도하고 있었다. 근데 이거는 안 오를 것 같다. 그러면 팔아도 된다 이거지. 그리고 이게 택서블 어카운트에서만 해당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? 어차피 뭐. 그치. IRA라든가 아니면은 HSA라든가 401k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그냥 자기. 나 글렀어.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은퇴 계좌 이런 데서 다른 계좌에서도 만약 계속 샀다. 매도일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30일에 샀다 그러면은 안 돼. 그러니까 다른 계좌에서도 봐야 되고 심지어 자기 와이프, 남편, 배우자 명의로 된 계좌에서도 그거 트랜잭션이 없었어야 돼. 본인뿐만 아니라.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법인을 파가지고 하고 있었다 그래도 안 돼. 그리고 더 헷갈리는 거는 만약에 종목 말고 ETF를 그렇게 한다. 근데 ETF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S&P 500을 추종하는
부가 있고 스파이가 있잖아. 근데 만약에 스파이를 딴 계좌에서 뭐 자기 와이프가 팔았다. 근데 자기가 이번에 부를 손실 확정한다 그러면 공지 못 받아. 그러니까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면은 다른 ETF라 하더라도 매도일 30일 전후에 매수했을 때 세금공제가 안 돼. 되게 복잡하지. 그리고 더 조심할 거는 만약에 그 계좌에서 배당 재투자를 해놨잖아. 배당 재투자.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샀으니까 안 되겠네요. 배당 재투자를 하면은 배당 받았을 때 그 돈으로 사잖아. 근데 그것도 매수한 거니까 아까 그 룰에 걸려.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 돼. 이거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. 올해 우리가 아황에 올린 것 중에서 인기 많았던 게 경기 침체 주식보다 미국 부동산이 중요하다 이거였어. 무슨 저거- 얘기였지? 요약하면? 뭐 부동산? 그 부동산 그때 그거였지. 그러니까 주식도 중요한데 진짜 경기 침체 있잖아.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랑 상관없이 리세션이 올라면은 미국 부동산이 빠져야 된다고 그 얘기했지. 부동산이 어때? 빠졌어? 부동산 많이 빠졌어 미국도. 많이 미국도 빠졌지. 부동산은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월세는 생각보다 별로 안 빠졌어. 월세도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에는 이 부동산 가격보다도 월세가 되게 중요하거든. 그래가지고 그게 더 빠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고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내가 했던 말이 그거였지. 부동산은 생각보다는 튼튼하고 하지만 이 가격이 이제 빠질 수는 있는 애매한 상태이다. 지역마다 좀 틀릴 수 있지만 어떤 지역은 좀 덜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빠지는 상황에서도 월세 시장은 생각보다 튼튼할 것 같다. 그리고 기관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.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좀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몇 년간도 만약에 이런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모기지 금리가 사실상 지금 갑자기 2%대에서 뭐 6%대로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니야. 거의 2배 넘게 막 올라갔으니까 이자가.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다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는 게 멈추고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옛날만큼 2%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고 대부분 한 5%나 6% 정도에서 세츄레이션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마당이면 당분간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인컴이랑 물가랑 대비해서 이자 내는 부담이 좀 커질 거 아니야.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 집을 사는 게 좀 부담스러워질 테니까 일단 집 가격 자체가 내려가는 거랑 상관없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니까 월별로 내는 거. 그러니까 월세 시장으로 사람들이 좀 더 몰릴 것 같다. 그러니까 월세 이런 임대용 부동산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을 했던 거지.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게 핵심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2008년만큼은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.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. 왜냐면 그때만큼 2008년 때만큼 금융기관 이런 데서 막 말도 안 되게 서프라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막 아무한테나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다 집을 팔아가지고 집이 막 헐값에 다 우수수 쏟아져 나오고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는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회수가 높게 나온 게 뭐라고 그랬지? 주식시장 힘들다. 8년간 고문당한 해군 3스타가 알려주는 그거 이건 무슨 얘기였어? 이거 요약 좀 해줘봐. 그 제임스 본드 얘기 아니야? 제임스 본드 스톡델 패러독스에 대한 얘기인데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그 베트남에 갔다가 포로가 됐어. 그래서 포로가 돼서 거기서 잡혀 있었어. 근데 그 포로 생활이 그냥 안락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고문당하고 거의 인간 최하의 취급을 당하고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막 자살도 하고 고문을 못 견뎌서 죽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죽는 사람들 보면 당연히 비관론자가 더 많았다는 거야. 우린 다 죽었어. 끝났어. 난 그냥 여기서 죽을까 하면서 포기한 거지. 인생의 그 살아갈 이유를 포기하고 그런 정신력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패러독스지. 낙천주의자들이 또 못 견뎠다는 거야. 그리고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오면 분명히 무슨 특사 이런 거 해가지고 미국이랑 베트남 간에 뭐 조약을 해서 우리가 풀려날 거야. 다음번에 땡스기빙 오면은 우리가 풀려날 거야. 그것만 바라보면서 막 있다가 안 오면 그러니까 산타랠리를 기다렸다가 산타랠리가 안 오면 좌절하는 투자자들처럼 버티지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졌다는 거야.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한 말이 비관론이랑 낙관론을 적절히 섞어서 가지고 있어야지. 그리고 현실을 자각을 해야지. 이거 그냥 막연하게 이때는 크리스마스가 올 거니까 난 풀려날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게 안 왔을 때 나중에 너무 좌절을 한다는 거야. 그래서 낙관론자도 비관론자도 아니고 적절히 현실 감각을 익히면서 그냥 버티는 거 쭉 가자. 근데 그 얘기를 경기 침체가 리세션이 오고 장이 한동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재밌게 봐주시더라고.